문서로 들어가서 네이버 워드, 네이버 슬라이드, 네이버 셀, 네이버 폼. 그래서 여기에서 네이버 슬라이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지 또 가령 네이버 쉘 하면 엑셀하고 같은 겁니다. 또 네이버 워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하고 같은 거죠. 또 네이버 폼 하면 구글 설문지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이렇게 들어온 적은 별로 없었는데 어제 누구한테 했었는데 이걸 실제 활용성이 높은지 또 실제 활용을 하는지 뭐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또 활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네이버 폼 같은 경우는 이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여기라면 바뀌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 네이버 오피스를 사용을 하시는지 해보신 적 있는지 또 뭐 가령 슬라이드 같으면 파워포인트나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능이 더 좋은지 또는 그 네이버 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문을 받는 때 보면은 구글 설문지로 받기도 하지만 네이버 폼으로도 질문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폼 많이 쓴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제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사용 경험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제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유영진 대표님 같이 쓰시고 계신가요?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이버 오피스 쪽 장점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장점은 일단은 네이버 워드 쪽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이 보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편집도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편집이라는 건 완전한 아래 한글 포맷은 아닌데 네이버 워드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 HWP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하신 네이버 폼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폼도 스프레드시트 그 네이버 쪽 엑셀하고 그러니까 연계가 돼요. 예, 연계가 되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비슷하죠. 그리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구글 쪽 가가지고 구글 양식 이렇게 따로 배우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이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모양새를 이렇게 이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구글 쪽보다는 모양이 좀 우리 쪽 정서에 잘 맞아요. 그러니까 폰에서 이렇게 단순하고 좀 이렇게 그 내용에 집중하는 형식보다는 좀 약간 화려하고 다양하게 미리 사례 좀 제시하고 이런 부분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나중에 그걸 갖고 협업할 때는 약간의 한계가 좀 있어요. 구글 양식보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겸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협업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 거기까지만 일단 드리고 나흘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S 오피스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지금 완전히 기능이 전적으로 붙지는 않았는데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쪽에 보면 AI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연령대 어떤 연령대 대상으로 해서 평생 현역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강의 1시간짜리 하는 거 파워포인트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파워포인트 작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 텍스트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예 테마도 선택하고 들어갈 이미지까지 다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겠죠. 네이버도 이제 뭐 하다가 지금 네이버 오피스 쪽을 네이버는 성향이 딱 뭐냐면 남들이 하면 그거 우리도 있어 이럴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있던 서비스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클로바 쪽이라든가 이런 거 AI 쪽 그래도 거기도 건들던 게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어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네이버 오피스 쪽 이쪽을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다. 예, 근데 이제 요즘 AI 쪽이 포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오피스도 이럴 때 좀 이제 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 몇 년간 개선이 거의 없었어요. 예. 이상이 이제 제가 그동안 써본 소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MS 오피스 그거의 AI 기능 이번에 소개한 거 나흘 전에 나왔던 거 그거 제가 링크 하나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꼭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 덧붙이자면 저도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구글 우리 문서도구를 쓰는데 이제 네이버 쪽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쓸 때 예를 들면 설문지 뭐 해야 된다 하면 저는 네이버 그걸 붙였거든요. 설문지 그 양식을.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이제 고객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이버 거 할 때 네이버 거를 썼었습니다. 네, 다른 데는 이제 구글 쓰고.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괴담 비슷한 것도 거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신빙성이 있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할 때 네이버 서비스들 거를 위주로 써줘야 나중에 검색할 때 선 우위에 있지는 않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는 그거를 우위 조건으로 이렇게 해준다.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양식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이야기 많이 듣던 건 이제 네이버에다 영상 올릴 때 구글 쪽에 올리고 링크 쓰는 거 이쪽보다 네이버 자체에다 영상 올리는 걸 네이버는 더 좋아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게시물은 조금 이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 다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이제 용진 대표님이랑 신재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제 저희 한글로 이렇게 하고 다음 되겠습니까? 네. 준비한 거 있었는데 그래. 저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대표님 그거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분들 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 늘 뒤에서만 이렇게 저 해드려갖고 앞에서. 예. 간단하게 할게요. 삼성 쪽에서는 메뉴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LG 걸 쓰고 있으니까. 근데, LG 거에서는, 이 안에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상황인지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 상황인지요. 상황인지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특별한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상황인지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 같은 거는 이어폰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어폰을 연결을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상황인지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는 앱을 실행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안에가 쫙 다 있어요. 그래서 화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 보면은 집에 도착했을 때 또는 집에서 나갔을 때 이런 식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폰이 뭐 연결되거나 아니면 직장에 도착했을 때, 직장을 떠날 때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집하고 직장 같은 경우는 위치 값하고
그 와이파이 값 가지고 보통 설정을 하는데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끄고 와이파이를 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진동을 소리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고 와이파이를 저쪽 걸 잡고 뭐 이렇게 블루투스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쫙 할 수가 있어요. 제 경우는 이어폰 같은 경우도 이어폰을 꽂자마자 바로 밀리의 서재가 실행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갖고 뭐 제가 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산에 올라갈 때 꼽자마자 바로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이 이렇게 딱 실행이 되니까 중간에 뭐 앱 찾아서 실행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옆길로 새는 것도 막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 인지 기능 그거 한번 이렇게 모드 및 루틴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필요한 기능 것 같습니다. 뭐 이어폰을 꽂았을 때 우리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루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구글 루틴 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건 이제 조금 또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네. 조경혜 선생님 혹시 삼성폰에 이 방금 LG폰 그 상황기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들어본 김정성 대표님이 네. 방금 저기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모드 및 루틴으로 이렇게 그 앱 우리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모드 및 루틴 이렇게 이제 그게 있거든요. 예. 메뉴가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기존에 뭐 수면, 영화관, 운전,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거 있고 또 루틴으로 새로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필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들어오신 거 순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특별한 앱보다도 그냥 원포인트 레슨? 네. 그죠.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이게 그 가르쳐줘가지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카톡이나 특히 카톡을 많이들 쓰시니까 카톡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이렇게 공지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용이 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이제 그 스크린샷 해갖고 저장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 기능을 모르면은 스크린샷을 3번 해야 되잖아요. 만약 3페이지라 그러면은. 근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작동을 손쉽게 해가지고 그 한 3개의 화면을 갖다가 길게 스크린샷 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예,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샷을 조금 활용을 잘하는 방법, 그건데 화면을 공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화면을 네, 확대 위에 크게 예,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침에 소설 서포트 스코리아 단톡방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3월 22일 수요일 날이에요. 이게 지금 한 페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길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 2페이지 정도가 이게 이제 오늘 올리신 내용인데 이거를 스크린샷 하게 되면은 밑에가 이제 잘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우에 콜로바 노트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오늘 올리신 내용까지 한 3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한 번의 스크린샷으로 그 3페이지를 다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화면을 잘 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이 포인트를 갖다 대기가 잘 안 되던데, 화면을 잘 보시면은 좌측 밑에 이 꺽쇠표 같은 게 이렇게 뻑뻑뻑뻑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화면이 바뀔 때마다 그 꺽뻑꺽뻑 하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3페이지 정도가 이제 그 스크린샷 되는 건데 한번 화면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샷을 저는 이제 왼손 이 손등으로 이렇게 좌회속으로 하면은 펌뻑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럼 좌측 밑에 화살표 같은 게 보이죠? 눌러주면 또 내려가죠. 다시 꺽뻑꺽뻑 하거든요. 그걸 눌러주면은 다시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걸 화살표를 또 눌러주면은 또 내려가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꺽뻑꺽뻑 할 때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해서 좌측에 보면은 여러 개 그 페이지가 스크린샷이 되는 것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모르면은 2번, 3번 이렇게 그 위치를 바꿔놓고서는 스크린샷을 해야 되는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이 화면은 홈 화면으로 가서 갤러리에 가서 스크린샷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방금 그렇게 왼쪽 화살표가 꺽뻑꺽뻑 할 때 눌러주면은 페이지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3페이지, 4페이지가 이렇게 그 스크린 복사가 된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우면은 이렇게 키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게 이제 그 스크린샷 하는 것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한 번의 동작으로 꺽쇠를 이렇게 눌러줌으로 인해서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기능이니까 가끔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원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혹시 있나요? 처음에 하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몇 번 해봐야지 이제 좀 알게 되거든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껌뻑껌뻑을 타치하면은 네. 판이 나와요. 이제 다시 보세요. 여기 왼쪽에 그 꺽쇠 모양으로 빡빡빡빡 하거든요. 꺽쇠요? 아니, 요거 이제 왼쪽 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자나 플러스 옆에 일자가 꺽뻑꺽 하죠. 아니야, 그거 말고요. 제가 다시 스크린샷을 하면은, 여기 이제 꺽뻑꺽뻑 하죠. 네.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꺽쇠 2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꺽쇠 2개. 예. 그걸 눌러주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원하는 페이지를 눌러줬을 때, 그 갤러리에 가면은 스크린샷 폴더에, 스크린샷을 해서 여러 개 페이지를 저장한 것이 스크린샷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스크린샷이라는 걸 하셨으면 네. 갤러리 들어가면 갤러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스크린샷이라는 또 폴더 안에 얘가 들어가는 건가요? 폴더 안에 들어가나요? 지금 스크린샷 하는 거는 지금 하신 거죠? 아니, 뭐 그건 나중에 제가 배워서 네. 하면 되고요. 지금 금방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하면 네. 그게 들어가면은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그 갤러리 화면 앨범 파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폴더가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스크린샷이라는 폴더는 자동으로 생성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터치하면은 최근 게 맨 위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요거를 터치하면은 요걸 이제 하나만 아까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지금 아까 그 밑에 화살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 페이지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 한 번씩 캡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윤수 원장님, 그럼 안녕하세요. GPT? 우리 소개하실 말씀, 저 앱이라든지, 주실 말씀, 한 말씀, 예. 앱은 따로 없고요. 네. 유 대표님 우리 책 쓰기 우리 캠프 시트에 지금 이틀째 안 올라오거든요. 제가 고칠 줄은 몰라서 3일 오늘 예. 3일째. 예. 예, 2개 추가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 68일째인가요? D-67일. 7일 67일. 오늘 67일이에요. 70,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올리지. 지금 계속 다들 올리시고 계신가요? 지금도 몇 분 꾸준히 올리고 계시죠. 네, 공 원장님이 지금 이틀치 못하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하시면 공 원장님은 완전히 다, 예, 대근이신 건데. 예. 저기 김종성 대표님 네. 어저께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영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면 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인데 네. 이영진 대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 주십시오. 이영진 대표님 어저께 어느 분이 책을 썼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GPT? 챗GPT. 그거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익숙하지가 못하는데 그걸 갖고 책을 썼는데 7일을 걸려서 책이 완성이 됐는데 그 텍스트를 준비하는 게 인공지능이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한 컨텐츠의 책을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 자기계발서를 쓰고 싶다. 이러면 얘가 자료를 다 준비를 해준대요. 근데 그게 7일을 걸렸는데 책을 인쇄하는데 3일 걸리고 걔가 준비를 해서 찾아주는데 4일이 걸렸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은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전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책이 나왔는데 8,000부가 인쇄를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가져갔대요. 그런데 그 교보나 이런 출판사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작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입고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영진 대표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책 쓰기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쓰실 분은 그렇게 쓰시라고 이야기 다 드렸는데요. 사용법도 그때 교육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질문은 한 번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질문을 계속 이쪽에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을 길게 완전히 책 한 권 써줘 그러면 책 한 권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위를 이걸 잘 좁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나름의 창작 활동이에요. 질문이 원래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요 시간 진행하는데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똑같이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그리고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질문을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점점 질문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냥 일반 문장이니까 예. 공 원장님이 요즘 좀 자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지금 책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아니 그냥 링크 들어가서 문장만 입력하시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원래 챗 GPT로 하기로 그걸로 이제 도구를 쓰기로 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쓰기로 한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고 예,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쓰시라고 한 거죠. 아, 모두 다 이번에 그걸로만 쓰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원래 그 GPT로 그렇게 하자고 하셨던가요? 세부도에서? 시작한다. 세부도에서 아니면은 예,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챗GPT는 그날도 시작해갖고 조경혜님
그 둘째 날이었죠. 토요일 날 아침에 조경혜님 이렇게 직접 조경혜님 노트북에서 해가지고 챗GPT 해가지고 이렇게 책에 대한 거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그날 알려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책 쓰기 할 때도 그거 했었고. 아, 조경혜님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 안 나? 챗 GPT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네. 챗 GPT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책 쓰기의 제목뿐만 아니라 목차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그게 이제 원래 나와 있던 그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자기 개발서 위주로 이제 책 쓰기 책에 관한 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뽑아준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책 쓰기 책에 물론 이제 다 좋은 것만 뽑아줬었어요. 좋은 것만 뽑아줬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논문 있죠. 논문 위주의 그 목차들을 많이 뽑아주더라고요. 다른 것도 이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의지는 하지 말고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것 쪽으로 하시면서 본인이 계속 이걸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걸 믿지는 마시고 이거에 도움은 받지만 내가 계속 쓰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남 대표님은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그 어떤 기분으로 쓰면 좋냐면 방금 조경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옆에 그냥 그 인턴이나 이렇게 보조 한 명 앉혀놓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갖고 바로 좋은 결과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예, 하면서 자꾸 질문 조정해 가면서 아니 뭐 어투를 약간 어린아이한테 맞게 어투를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타겟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해주면 이게 점점 좁혀져 가요. 예, 그리고 딱 책에서만 찾아줘, 논문에서만 찾아줘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조절을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이영진 대표님, 그러면 오늘 권혁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금방 알아듣겠죠? 그거 혁찬님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시면 바로 예, 도와드릴 거예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교육 시간들 각각 지금 교육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 조경혜 대표님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딴 모임에서는 또 그런 거에 대한 장점, 단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었고, 우리 강규남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처음 사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것까지 사실은 다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그거를 하면서 느낀 점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돼 버렸는데 제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지금 잠깐 공유하고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한 내용, 챗 GPT를 같이 지금 띄워놓고 검색을 하고, 뭐,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를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책을 어떻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챗 GPT에 들어가서 단백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이 나오잖아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고, 제가 이제 요거는 요렇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치아로 전하는 사람, 우리 소셜 캠프에 지금 올린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챗 GPT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요렇게 책 쓰기 세 번째 날 제가 이제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쭉 끌고서 올려놨고요. 예를 들어, 그리고 거기에 그거는 이거는 홈페이지 그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여기 요거 보여드릴게. 자, 요거 보시면 제가 지금 그 건강에 관련돼 있는 책을 쓰고 있고 봉사에 관련된 네 꼭지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위의 내용 당뇨병은 무엇인가 하는 요 내용은 전부 다 챗GPT에서 내용을 찾았어요. 내용을 찾았는데 질문을 잘하면 요령껏 잘하면 질문에 대해서 이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훨씬 더 넓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챗GPT가. 우리 보통 챗GPT가 뭐 엉뚱한 대답한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 질문해서 그런 거고 제가 느끼기는. 그래서 제일 질문이 잘 나왔는데 요거만 하면 내가 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써보면은 너무 무미건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저는 뭘 하냐 하면 제가 이래까지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내용 있잖아요. 당뇨가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식단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같이 지금 포스팅을 하고 사진도 같이 준비해 놓고 전부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챗GPT에서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알지 못한 정확한 내용들은 잘 선택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움직여지게 되면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점들도 보완하면서 책을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손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 챗GPT만 응용해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그걸 믿고 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기 책을 쓰려 그러면 또 책의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거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같이 엮어서 하려고.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 공동 저자가 되겠죠. 챗GPT, 공윤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컨셉을 잡고 하고 있는데 할수록 제가 질문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할 때 잘못하니까 대답이 잘못 나오는데 오히려 정말로 제가 책을 이때까지 보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게 잘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이런 시작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질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빼고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딱 한번 해보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응용한 거잖아요. 챗GPT 그날하면 챗GPT 책 쓰자는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캠프에 챗GPT를 활용해서 쓰자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지식보다는 챗GPT를 활용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도 방향을 좀 더 잘 나가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제 경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일단은 대표님 잠시만요. 시간이 일단 넘었으니까 공식적인 거는 여기서 하고요. 나가실 분들은 먼저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염석근 그 선생님, 조경혜 선생님 아까 인사 못 드려서 염석근 선생님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예. 네, 전 지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감을 못 잡았어요. 지금 보니까는 어떤 앱이든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뭐든지 앱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 네. 아니면 뭐 사용하시는 앱이 있을 때 네. 휴대폰에 깔아놓으신 앱이 있으시면 네.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있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그런 다 돼가지고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언제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날 앱파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공식적인 것까지 하고요. 우리 강규환 대표님 질문 다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분들 나가시고 저는 공윤수 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하는 건데요.
공원장님, 네. 공원장님, 그 글을 쓸 때 그 처음에 그 사진 같은 것도 넣으라고 서로 그렇게 합의를 봤나요? 아니, 텍스트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써가지고 예. 아직 곤치진 않지만 그냥 적당하게 올리고만 가끔 그러는데 이미지도 거기에 맞는 이미지로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아, 자기가 알아서 그냥 생각하는 거, 자기 색 쓰고 싶은 뭐 형태로 써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챗GPT4는 챗GPT 지금 버전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챗GPT4는 내가 필요한 사진을 먼저 올려주고 그 사진에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뒷부분 논지 전개를 하면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이렇게 사진 같이 하실 때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진 가지고 이야기 전개도 가능합니다. 사진이 링크가 업로드가 되나요? 챗GPT4부터는 돼요. 예, 예. 업로드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차를 더 운전하면 어떻게 되지? 뭐 앞에 사람 사진이 있는데 사람 모습이 그랬을 때 주의해야 할 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맞춰서 답변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상호작용 부분이 자꾸 깨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아까 그 MS 오피스 쪽 AI 적용 사례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바로바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미루시지 말고. 이영진 대표님, 그러면 그게 핸드폰으로 그 깔아가지고 말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핸드폰에도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챗GPT 앱이 있긴 있는데 예, 가능하면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카카오톡에서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예, 그게 깔아서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안에서 음. 할인이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알려주세요. 들어가면 카카오톡 AI에 답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셋업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널을 이렇게 구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채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그건보다 아까 주소 드린 것처럼 컴퓨터에서 먼저 쓰시는 거,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폰에서 앱으로 하는 것 조금 광고가 많아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현재. 예, 예. 그러면 이영진 대표님 컴퓨터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까 이 안에다가 넣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까? 예, 아까 저 앞부분에 예, 있을 겁니다. 아, 예, 제가 주소 드렸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챗GPT 이게 이제 질문자의 어떤 역량에 관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던 어떤 질문의 어떤 깊이라든가, 아니 이게 단순히 이제 내가 생각을 못하면 그 질문이 얕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더라도 독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깊이 있게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 쓰시면 딱 좋아요. 네. 내가 교수인데, 네. 대학원생들 이렇게 데리고 내가 책을 쓴다.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교수 수준보다는 대학원생들이 이해도나 이거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되게 성실하게 그 다음에 자기 나름 이거 챙겨가지고 딱딱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네. 딱 그 수준으로 함께 책 사고 하는 그 기분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달라요. 있더라도 많이 다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일을 시켜봤는데 얘가 일을 잘 못해 라는 거는 일을 시키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예, 그래서 만약에 시작만 하시면 강균원 대표님 잘하실 거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게 강균원 대표님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 데리고 같이 일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하시면 금방 잘 쓰실 것 같습니다. 늘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많이 하시니까 그거 굉장히 이제 장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모르는 게 너무